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12월 2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84% 빠져서 243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 간밤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. 다우가 0.5%, 나스닥은 약간 플러스가 났고요. 그리고 지금 선물도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에요.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렇게 사실은 심하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좀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낙폭이 컸습니다. 그 삼성전자가 3.5%나 빠지면서 이렇게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. 와, 정말 많이 빠지네요. 3.5%. 거의 뭐 삼성전자는 폭락 수준입니다. 최근에 거의 뭐 고점 때는 한 6만 3천 원대 이렇게까지 갔었는데, 그 올려놓은 거를 상당히 지금 많이 다시 되돌려 버렸습니다. 삼성전자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, 보면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왔죠. 삼성이랑 SK가 내년에 반도체 매출이 10조씩 준다. 네. 지금 반도체가 계속해가지고 안 좋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력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습니다. 지금 보면 TSMC나 이런 파운드리는 그렇게 안 좋지는 않죠.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강세인 메모리랑 뭐 낸드 뭐 이런 게 이제 D램 이런 게 약한데 이게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좀 돌아설 거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네. 근데 일단은 또 반도체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회사들이 내놓은 걸 보면 내년에도 지금 역성장을 할 거를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이 실적이 더 안 좋을 거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을 많이 받겠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문제가 원래 이렇게 회사가 어렵고 그러면 미국 기업처럼 구조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거를 많이 늘려가지고 주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. 삼성전자가 뭐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.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던가 배당 증액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. 그래가지고 참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.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주주가 600만 명이나 되는데 아주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3.5%나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뭐 오를 수가 없습니다. 삼성전자가 여전히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는 28%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네,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하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주요 종목을 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3%대 이렇게 빠졌고요.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. 0.1% 정도 빠졌습니다. LG 화학은 1.5% 이렇게 빠졌고요. 네이버랑 카카오는 1%대 이렇게 빠졌네요. 그리고 오늘은 금융지주 쪽도 빠졌습니다. KB금융도 2%, 신한지주가 0.6,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1% 정도 빠졌습니다. 네,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다 하락을 했고요. 그나마 이제 중국 쪽 관련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3% 정도씩 올랐네요. 네,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. 네, 오늘 수급도 상당히 안 좋죠. 보면 외국인 4천억, 기관이 5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합쳐서 1조 가까이 이렇게 팔면서 수급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. 개인이 오늘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샀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.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지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워낙 이렇게 안 좋고 주주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인 거지. 어, 사실은 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거가 잘 되면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사실은 그런 주식 시장이거든요. 근데 참 지금 올해 이렇게 말까지 끝까지 괴롭히고 있네요, 보면.
지금 또 그 세금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고 있죠.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거시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는 꽤 안정이 돼 있죠. 지금 환율이 오늘 뭐 1,300원대로 다시 오긴 했는데 1,290원대로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환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별로 문제가 없죠. 네, 거의 지금 지수만 이상하게 많이 빠졌는데, 네, 역시 뭐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그런 이슈라고 봐야겠죠. 네.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미국 지수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어가지고, 일단은 아직은 그런 반등세가 이렇게 완전히 꺾였다. 이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주요 지표가 나오는데, 일단은 뭐 이런 고용 지표라던가,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,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금리 결정도 하죠. FOMC에서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지금 없을 걸로 보여요. 네, 고용 지표는 뭐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요. 그리고 물가 지표도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, 금리도 지금 좀 인상을 속도를 많이 이렇게 늦추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그런 모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좀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네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용 회장의 좀 결단이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.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더 이제 주가 방어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한 50조 정도 이렇게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도 상당히 괜찮을 거거든요. 지금 주가도 낮은 상태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지금보다 한 30%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실은 포텐셜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가 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